페이지 화학식량과 몰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이렇게 원소 기호를 썼을 때 원소 기호의 사방군데에 쓰는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죠. 두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 아래에다 쓰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죠? 왼쪽 아래에 쓰는 숫자는 우리가 원자 번호로 매긴 거죠. 그죠? 원자 번호를 왼쪽 아래에다 씁니다. 자, 이 원자 번호는 뭐와 같나요? 얘는 양성자 수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양성자 수와 같고, 그리고 얘가 중성인 원자일 때는 또 뭐의 개수와 같죠? 전자의 개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위에 왼쪽 위에다가 쓰는 여기 쓰는 숫자는 질량수죠. 질량수는 뭐랑 뭐를 더한 거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이 그 전까지 했었던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화1에서 나오는 원자량을 정의를 내려볼 건데요. 자, 원자량이라는 건 뭐냐면 자, 기준이 되는 원소는 질량수 12짜리 탄소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12라고 원자량의 미안합니다. 원자량의 기준을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다른 원자들이 더 무겁냐 가볍냐 얼만큼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숫자로 나타낸 게 바로 원자량입니다. 원자량을 가지고 우리가 분자량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분자량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분자량은 예를 들면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CO2다라고 했을 때는요. 얘는 탄소의 원자량인 12에다가 산소의 원자량인 16을 두 번 더해줘서 44라는 분자량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도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얘가 예를 들어 이온일 때 이온식량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온식량들 예를 들면은 NaCl 같은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량을 다 더해줍니다. NA가 23이고 CL이 35.5거든요. 23에다가 35.5를 더해서 58.5라는 이온식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온일 때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냐, 분자냐, 이온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우 유용하게 잘 써먹었는데 이 원자량이나 분자량 얘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얘는 단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위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탄소를 12라고 정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그램이나 리터나 이런 단위를 지금 우리 마음대로는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원자량이 굉장히 좋은데 단위가 없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다 단위를 붙이면 진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없음에 착안을 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자, 어떤 아이디어냐. 자, 지금 기준이 되는 요 탄소 있잖아요. 얘 원자의 단 한 개의 질량에는 당연히 g이 붙어 있을 거예요. 실제 질량이 있으니까 당연히 얼만큼이다 라고 어떤 g이 붙어 있겠죠. 얘를 그냥 할 수는 없고 얘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큼 모으면 되지 않냐. 그럼 도대체 몇 개를 모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인 값이 되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얼만큼을 모아야 원자량에다 g 붙인 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계산을 하면 실제로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입니다. 이거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여기를 도대체 몇 개를 모아야지 탄소의 원자량이 12잖아요. 12g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숫자가 되게 복잡하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근사값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사값으로 계산을 하자면 1.99니까 그냥 대략 2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23승 이렇게 놔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몇 개를 곱해주면, 몇 개를 모으면 얘가 12g이 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이 10의 마이너스 23승이라는 이 덩어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10의 23승을 먼저 곱해주시고요. 자, 그럼 계산이 좀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2 곱하기 몇을 했더니 12가 돼요. 그럼 여긴 뭐예요? 6이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도 여러분이 아마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근사값이잖아요. 실제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값은 2보다 조금 작잖아요. 1.99잖아요. 그럼 대신에 같은 12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커지면 될까요? 여기 위에 숫자가 조금 더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6보다 조금 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보가드로 수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1몰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숫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기호로 NA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조그맣게 A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넘버라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도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단위를 정한 거예요. 왜 도너츠 가게 가서 한 더즌 주세요 하면은 12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1몰에 해당하는 숫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됩니다. 이게 뭐 원자가 됐든 분자가 됐든 뭐 어떤 이온 알갱이가 됐든 전부 다 우리가 화학에서 다루는 알갱이들에 대한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몰에 대해서 물리량을 좀 정의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1몰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1몰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1몰에 해당하는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문제에서요. 여러분 어떤 원자가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대요. 이거 몇 몰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몰수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게 몇 몰이에요? 이게 0.5몰이라는 건 알죠? 0.5몰인 거 어떻게 구했나요? 여기 나와 있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로 나눠서 얘가 0.5몰, 2분의 1몰이라는 거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거 일반화 해봅시다. 일반화 한다면 만약에 어떤 개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럴 때 몰수를 구하고 싶다. 그럼 뭘로 나눠주면 될까요? 얘를 1몰에 해당하는 개수인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수를 구하는 방법을 일반화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몰의 물리량 우리가 또 뭐 배웠냐면요. 자, 1몰의 질량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1몰의 질량이 몇 g이 되게끔 하는 게 우리 목표였죠? 여기 지금 아이디어였죠?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몇이 되도록 원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인 게 1몰의 질량이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였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였죠. 자, 그래서 원자라면 원자량, 분자라면 분자량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인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말을 우리가 몰 질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얘가 뭐 원자면 원자량, 뭐 분자면 분자량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름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화학식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몰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뭐 탄소 원자량 12짜리 이 탄소가요, 몇 그램 있다고, 24g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몰수 구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4g.
하나 원자량이 12라 그랬잖아요. 근데 24g이래요. 몇 몰이죠? 2몰이죠. 2몰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를 이 탄소의 원자량인 12로 나눠준 거잖아요. 자, 그럼 또 일반화 해봅시다. 얘처럼 이렇게 질량이 주어졌어요. 그럼 뭘로 나눠주면 돼요? 얘에 해당하는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 일반화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1몰의 물리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럼 1몰에 대해서, 자, 1몰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부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부피죠. 그러니까 온도하고 압력의 영향도 받죠. 그래서 압력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얘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0도씨 1기압일 때를 가정을 합니다.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몇이냐면 22.4리터입니다. 이 값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즘 문제에서는 뭐 T도씨 1기압에서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몇 리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암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러면 어떤 기체 이 1몰의 부피가 0도 실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다라는 거는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을 해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일반화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체가요 11.2리터가 있대요. 근데 이에 대해서 얘가 몇 몰인지 알고 싶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위에서 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22.4리터로 나눠주면 얘가 2분의 1몰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똑같이 일반화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부피가 주어졌어요. 자, 부피가 주어지면 그럼 뭘로 나누면 될까요? 얘가 0도씨 1기압이라는 가정이 있다면 그러면 몇으로 나누면 돼요? 22.4리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서 지금 화학식량과 몰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원자량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분자량 있고 여기 화학식량 쭉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몰이 뭔지 정의 여기 밑줄만 긋고 갈게요. 1몰에 해당하는 입자수가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라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1몰의 질량이 뭐다 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몰 질량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바로 옆에 보시면은 요거 몰수 구하려면 질량일 때는 뭐 질량으로 나눈다, 부피일 때는 부피를 나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전에 일반화한 내용이고요. 이건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내용을 쭉 봤고요. 근데 우리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메모 봤잖아요. 자, 그 메모에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트북에 조금 전에 필기하던 거 어디 갔죠? 자, 여기 좀 볼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지금 1몰에 대해서 정의를 쭉 내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PV는 NRT라는 거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더 일반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좀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체 관련된 법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일단 배웠던 거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보일의 법칙 배웠죠? 자, 보일의 법칙이 뭐예요? 자, 보일 법칙은 뭐가 일정한 거죠? 온도가 일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수도 일정해야 돼요. 자, 개수는 우리가 앞으로 몰수는 n이라고 쓸 거예요. 보통 이 n이라는 문자를 몰수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일정하고요. 그러면 보일의 법칙은 뭐랑 비례한다였나요? 반비례한다였나요? 부피하고 압력하고
반비례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부피하고 압력하고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샤를 법칙 한번 볼까요? 자, 샤를 법칙은 뭐였어요? 샤를 법칙은 당연히 기체 개수도 일정해야 되죠. 그래서 n 당연히 일정하고요. 샤를 법칙은 뭐가 또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한 거였죠. 그죠? 자,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요. 샤를 법칙은 뭐랑 비례하는 거였죠? 온도랑 부피랑 비례한다. 이게 샤를 법칙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이 얘기 했었어요.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 했냐면, 여기서, 자, 여기,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보면, 그럼 2몰일 때는 44.8리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몰수하고 부피하고 비례한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얘기한 것처럼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몰수하고 부피하고 비례한다라는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또 추가를 해볼까요? 자, 세 번째, 조금 전에 본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자, 그럼 뭐랑 일정하다고요? 얘는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누구랑 비례한다고요? 몰수하고 부피하고 비례한다라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활용해서 한 번에 알 수 있게 만든 식이 있어요. 그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PV는 nRT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문자들이 의미하는 거 하나씩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P는 압력이죠. 그리고 V는 부피고, 그리고 N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몰수를 말해요. 그리고 이 R이라는 거는 기체 상수예요. 상수니까 항상 그러니까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이 기체 상수의 값도 나와요. 0.082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화투 내용이니까 지금은 그냥 상수다라는 거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온도, 저 T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 아까 몰수 구하려면 뭐 하라 그랬죠?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뭐로 나누라고요? 질량은 보통 W, 소문자 W로 하죠. 그리고 화학식량은 분자량으로 보통 쓰이는데 대문자 M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N은 N분의 W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 더 확인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얘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옆에다 써놓을게요. 자, N은 N분의 W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도 사실은 화투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주냐면 기체 파트 문제 풀 때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 뭐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무슨 법칙 이름, 사실 법칙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법칙을 고려할 필요 없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누구랑 비례하는지, 누구랑 반비례하는지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 세 가지 법칙이 요 PV는 NRT로 확인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일 법칙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PV는 NRT 진짜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요, 일정한 것들을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 보일 법칙은 몰수하고 온도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R은 상수니까 원래 일정하죠. 그러면 PV 곱이 일정한 거죠. 그럼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지는 거니까 지금 압력하고 부피하고 반비례하는 거 맞죠? 식에서 바로 보여요. 자, 그럼 두 번째 샤를 법칙도 확인해 봅시다. 자, PV는 nRT 진짜 그런 거 볼게요. 자, 몰수하고 압력이 일정하대요. 몰수하고 압력이 일정하다고 합니다. R은 상수니까 원래 일정하죠. 그러면 부피하고 온도하고 지금 비례하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 확인해 봅시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PV는 nRT 해두시고요. 자,
자, 조건은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하다 였어요. 그리고 R은 상수니까 원래 일정하죠. 그랬을 때 부피랑 몰수랑 비례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PV는 NRT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법칙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법칙의 이름을 알지는 않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 앞으로 문제 풀이할 때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밀도 B는요, 얘는 분자량 B하고 같다라는 거,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PV는 NRT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기체여야 하고요. 그리고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하면 밀도 B하고 분자량 B가 같아요. 왜 그런지 이걸 PV는 NRT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항상 이 식을 유도를 할 필요는 없고요. 자, 문제 조건,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에서는요, 밀도 B랑 분자량 B랑 같다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PV는 NRT라고 했고요.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리고 분자량,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질량도 없고 분자량도 없으니까 n자리에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n분의 w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PV하고 여기 n분의 w RT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요, 분자량 B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M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리를 좀 바꿔서요, M은 하면 WRT를 여기 있는 PV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밀도는 뭘로 표현해요? 알파벳 D로 많이 표현을 하죠. 분자량 B는 M이잖아요. M하고 D가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밀도니까요. 여기 부피분의 질량이 등장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 등장했나요? 등장했어요. 그죠? 여기 V분의 W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P분의 DRT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얘가 D가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일정한 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먼저 조건에서요, 온도 압력이 일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고요. R은 상수니까 원래 일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M하고 D하고 옆에 상수 붙은 채로 같은 거니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M하고 D하고 서로 비례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는요, 여기 분자량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밀도하고 두 개가 비례한다. 즉, 밀도 B가 분자량 B와 같다.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개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료, 대표 유형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 넘겨서요.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수능 자료 1번하고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표는 티도씨 1기압에서에 대해선 자료입니다. 자,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얘는 뭐 쭉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요. 티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요, 질량이 나와 있는데 분자량이 없으니까 몰수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피가 몇이죠? 8리터잖아요. 그죠? 부피가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온도 압력에서 부피 24리터로 나눠주면 얘가 몇 몰인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거 몇 몰이에요? 얘는 3분의 1몰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가의 분자수, 몰수가 3분의 1몰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전체 원자수가 나오죠?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전체 원자수를 구하고 싶으면 일단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아까 메모에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뭐 조금 전에 봤던 그 메모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한번 확장을 해봅시다. 우리가 몰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분자다라는 거는 하나의 뭐 어떤 묶음, 세트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봅시다. 자, 여기서요. 지금 자, 여기서 자, CH4 분자가 있어요. 자, 얘가 CH4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봅시다. 탄소 원자수, 그 다음에 얘는 수소 원자수.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전체 원자수. 자, 얘들에 대해서 한번 다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CH4 분자가 딱 한 개 있대요. 그러면 얘는 한 세트, 그러니까 세트 단위가 한 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탄소 원자수는 몇 개죠? 예, 한 개죠. 그죠? 그럼 수소 원자수는 몇 개 있어요? 세트당 4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세트가 있는 거니까 4개 있는 거겠죠. 세트의 개수보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5개예요. 자, 그럼 이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이 세트가, 이 분자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전체 원자, 즉, 그 한 분자당, 세트당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아내면 전체 원자수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자, 분자의 몰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내요. 그 다음에 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내서 걔네를 곱해주면 그러면 전체 원자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얘가 1몰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CH4 분자가 1몰이 있대요. 그럼 탄소 원자수 몇 개예요? 당연히 1몰이겠죠. 그죠? 그리고 수소 원자수는 몇 몰이에요? 예, 4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원자수는 당연히 5몰이 되는 거죠. 숫자가 복잡해져도 이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요. 3.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CH4 분자가 저만큼 있대요. 개수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탄소 원자수는 똑같이 3.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수소 원자수는 몇 개인가요? 이거의 4배잖아요. 그쵸? 그러면 몇이 되죠? 12.08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3.02가 3.01이어야 되겠구나. 자, 여기가 이상하죠? 자, 3.01로 바꿀게요. 자, 여기가 3.01, 여기도 3.01.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2.04가 되겠죠? 그래서 10의 23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맨날 이렇게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NA라고 했으니까 얘는 2NA라고 해주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 원자수는 그럼 몇 개예요? 얘는 2분의 5N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똑같이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전체 원자수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본 것처럼 자, 일단은 분자의 몰수를 알아야 돼요. 분자가 몇 몰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고요. 자, 여기다 뭘 곱해야 된다고요? 한 분자당 원자가 몇 개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표를 좀 연장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분자의 몰수인 3분의 1에다가 분자당 원자수를 곱한 거예요. 자, 분자당 원자수 XY2잖아요. 그럼 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죠? 3개예요. 그죠? 그래서 3분의 1에다가 3을 곱했더니 2 나온 거죠. 여기 지금 상대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계산한 값이랑 똑같으니까 뭐 변환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하고 나면 이제 분자량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몰수가 3분의 1인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질량 알아요. 그러면 분자량 구할 수 있죠. 자, 분자량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몰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자량 M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M은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 있는 질량이 지금 18g, 그리고 몰수가 3분의 1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54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의 분자량은 54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나는요, 질량 있고 분자량 안 나와 있고, 근데 부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전체 원자수, 이걸 이용해 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분자의 몰수 몰라요. 그럼 뭐 분자당 원자수는 알고 있잖아요. ZX2니까 분자당 원자수는 3개죠. 그럼 이걸로 이용해 볼 수 있겠네요. 곱해서 1.5래요. 그러면 분자의 몰수가 몇이란 얘기예요? 2분의 1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계산 조금 더 쉽게 됩니다. 2분의 1몰이 23g이래요. 그럼 분자량은 그 2배인 46이 되겠죠. 부피도 한번 구해봅시다. 분자의 몰수가 2분의 1이니까요. 부피는 몇이에요? 1몰일 때 24. 그러면 2분의 1일 때는 당연히 12가 되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질량 분자량 다 있으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분자의 몰수는 4분의 1몰이에요. 자, 분자당 원자수 몇 개예요? Z2, Y4니까 총 6개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2분의 3이니까 B가 1.5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부피도 구할 수 있죠. 분자의 몰수가 4분의 1몰이니까요. 부피가 몇이에요? 4로 나눠주시면 6리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아래 1, 2, 3, 4, 5 다 해볼 수 있겠죠. 자, 1번 가의 양은 3분의 1몰 맞죠? 그죠? 그리고 가의 분자량 54 맞고요. 나의 분자량 46 맞습니다. 자, A 곱하기 B는요. 12 곱하기 1.5니까 곱하면 18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1g, 뭐 g당, 뭐 질량당 뭐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는데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얘처럼 이렇게 질량이 주어진 경우에는요. 그냥 나와 있는 질량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온 것처럼 전체 원자수를 전체 그냥 질량으로 나눠주면 끝나요. 그러면 그게 바로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잖아요. 근데 얘가 질량이 안 나와 있을 때가 문제죠. 질량이 안 나와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질량이 나와 있어서요. 그냥 그대로 계산만 하시면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럼 다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다는 지금 전체 원자수가 B가 1.5죠. 자, 그리고 다의 질량이 몇이에요? 26이라고 나와 있죠? 26g이죠. 자, 그럼 나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나는 지금 전체 원자수가 1.5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질량이 23g이에요. 자,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분수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분자가 똑같잖아요. 분모만 비교하면 되겠죠. 분모가 작을수록 숫자가 큰 거니까요. 나와 다의 대소관계는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5번은 X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자료 2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2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문제 자료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일단은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전체 질량이 같다라고 했어요.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아래 표의 조건들을 좀 봅시다. 가는 질량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예요? X그램 이거 뭐 안 나온 거죠? 그죠? 나는 지금 한 개 나와 있어요. 네네, 이거 아보가드로 수라 그랬고요. 2분의 1몰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다는 보니까 어때요? V리터예요. 이게 나온 건가요? 안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나가 2분의 1몰이다 라는 거 하고 수소 원자의 전체 질량이 같다라는 이 조건을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자, 일단은 좀 지우고요. 좀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뭔가 좀 봅시다. 자, 여기서 가는 지금 H2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나가 CH4죠. CH4. 그 다음에
다는 NH3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H의 질량이 같다 그랬어요. 그죠? H의 질량이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뭘로 같은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H의 원자수는 구할 수 있죠. 질량이 같으면 당연히 원자수도 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가나다가 다 각각 같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수소 원자수를 구하려면 뭐랑 뭐랑 곱해야 되죠? 일단은 분자의 몰수를 알아야 돼요. 그쵸? 얘가 몇 세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자 몰수에다 뭘 곱해야 돼요? 각각에 들어있는 분자당 어떤 원자수를 구하면 되죠? 전체 원자수가 아니라 H 원자수가 몇 개 있는지를 계산해서 곱해주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가 2분의 1몰이다. 이거 하나밖에 모르죠. 그죠? 자, 그럼 뭐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분자당 수소 원자가 몇 개인지는 지금 세보면 되죠. 여기 몇 개예요? 이 2개, 여기 4개, 여기 3개다 라는 거 알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2개 곱하면 여기 H 원자수가 몇 몰인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를 하면 몇 몰이에요? 여기가 2몰이죠. 여기가 2몰이래요. 그러면 그 옆에도 다 2몰, 여기도 2몰 되는 거죠.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수소 원자예요. 분자가 아니라 수소 원자가 2몰 있대요. 그럼 질량이 몇이죠? 2g이죠. 그죠? 이 원자니까 분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몰이 1g이잖아요. 원자일 때. 그죠? 그러니까 2몰일 때는 2g이 되겠죠. 여기 다 2g, 여기도 2g. 이렇게 되는 거죠.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들을 가지고 분자의 몰수를 각각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2몰이 될 여기 분자당 원자수 2개예요. 그럼 여기는 1몰이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몇이에요? 여기 곱해서 2몰 되려면 여기는 3분의 2몰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아래 1, 2, 3, 4, 5번, 6번까지 한번 좀 볼게요. 자, 나에서 H원자는 2몰이라고 했죠? 그죠? H원자 2몰 맞네요.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가에서 X는 4가, 이 질량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질량이요. 가에서 수소의 질량이 2g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에 수소 말고 다른 원자 있나요? 안 보여요. 그죠? 다 수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X는 4가 아니라 2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다해서 NH3 3분의 2몰 맞나요? 맞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3분의 2몰 맞습니다. 3번 맞고요. 자, 4번 물어봤어요. H2의 부피? 5번에서는 CH4의 부피 물어봤어요. 부피 어떻게 구하나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몇 몰, 1몰의 부피는 몇이다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온도, 일정 온도와 압력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PV 에너지 써봅시다. 일정 온도, 압력이고요. R은 상수니까 원래 같아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하나 알잖아요. 뭐 하냐면 가가 V리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의 몰수는 3분의 2몰인데 3분의 2몰이 차지하는 게 V리터구나. 그러면 2분의 1몰일 때는 몇 리터고 1몰일 때는 몇 리터인지 비례식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지금 3분의 2몰에 해당하는 게 V리터래요. 그러면 H2가 몇 몰이었죠? 아까? 1몰이었죠? 1몰이 차지하는 거는 그러면 몇 리터일까요? 이 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얘는 2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 볼까요? 5번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고 얘가 그럼 몇 몰이에요? CH4가 아까 2분의 1몰이었죠? 여기 2분의 1몰일 때는 그러면 몇 리터일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4분의 3V가 나옵니다. 5번까지는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초원자수비 물어봤어요. 자, 초원자수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초원자수를 구하려면 뭐 하라 그랬죠? 자, 전체 분자의 몰수에다가 뭘 곱하라 그랬어요? 각 분자를 이루는 분자당
원자수를 곱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해서 가나다에 대해서 하나씩 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의 몰수는 분자 몰수, 아까 우리 이게 몇이었죠? 아까 분자 몰수가 1몰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가에 대해서는 1몰이고요. 자, 그러면 가에서 분자당 원자수 몇 개예요? H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자, 나는 분자의 몰수가 2분의 1몰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CH4잖아요. 분자당 원자수 몇 개예요? 5개죠? 그죠? 자, 이거 5 곱해 주시고요. 자, 다는 지금 분자의 몰수가 3분의 2몰이에요. 자, 그런데 원자의 개수가 NH3니까 4개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 2, 3 있으니까 6을 곱하면요. 그러면 여기가 12가 되겠고, 얘는 3이니까 15가 되겠고, 6을 곱하면 2니까 4, 1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대 15대 16이 됩니다. 2대 5대 8이다라는 건 틀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해서요. 개념 정리부터 대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냐면요. 저기 뒤에 25페이지까지 3점 문제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다 풀고 그리고 다음 문제풀이 영상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